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의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밖에 길가에 서 있던 27세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브롱스의 클레어몬트 섹션 이스트 170가에 서 있던 남성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이 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단지 검은색 후드 재킷을 입은 남성이 총을 쏘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남성이 지금까지 절도와 강도, 폭행 등으로 총 26번 체포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3살 된 아기가 뺑소니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경 웨체스터 카운티 사우스 브로드웨이와 바크 스트리트 교차점을 지나던 3살 아기가 차에 치였고 응급 구조요원들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벌였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었으며 아이를 친 아이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 북부 해리슨에서는 견인 트럭 운전자가 운전 중 뺑소니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32세의 트럭 운전자는 어제 오전 7시경 한 차량을 견인해 I-95 북쪽 방면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18B 출구를 지나던 무렵 옆을 지나던 차량이 이 트럭을 들이받았고 트럭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사망한 운전자는 오는 7월 약혼자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리에서 도주해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는 감시 카메라도 없고 사건을 목격한 이도 없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 범죄조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2,5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누구든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전화나 웹사이트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I-95 북쪽 방면은 폐쇄됐다가 어제 정오경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뉴욕시경이 검거 과정 중 도주한 절도 용의자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3시 30분경 31살의 용의자 데니얼 오티스를 검거했는데 그리니치 빌리지의 실 애비뉴와 웨스트 12가에 있는 레녹스힐 헬스플렉스에서 검거 과정 중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헤럴드 스퀘어의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절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찰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던 용의자는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사실에서 포위됐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어떻게 이 남성이 병원 밖으로 도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남성이 오피트 6인치의 신장에 130파운드의 체격이며 곱슬머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이 또 절름발이며 한쪽 손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경찰이 브롱스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여성 직원을 가격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2362 트레몬트 애비뉴 부스트 모바일 상점 안에 들어와 카운터 뒤에서 휴대폰 하나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절도 행각을 목격한 32살의 여성 직원이 이 남성을 저지하자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눈 쪽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로 오피트 6인치 신장의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0명의 소방관이 투입된 2급 화재였는데 다행히 교회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베드포드 스타이베선트의 랄프 에비니에 위치한 곳으로 화재는 어제 오후 7시경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저지의 몽클레어에서는 한 밴드의 공연 도중 화재 알람이 울려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경 몽클레어 세이머 스트리트에 위치한 W 극장에서 밴드가 공연을 하던 도중 화재 알람이 울렸습니다. 몽클레어 경찰이 관람객을 모두 대피시키고 소방관들도 출동했지만 화재는 없었습니다. 어제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뉴스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가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핫라인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뉴욕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누구든 핫라인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최저임금은 내일인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모 주지사는 핫라인에 대해 노동자들의 온당한 권리를 위해 표지석과 같은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이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미래형 물류 시스템이 과연 가능해질까요? 최근 아마존이 공중주문 이행센터, 일명 AFC로 이름 붙인 비행 물류 창고 구상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이 특허 신청서에 따르면 물류 창고 역할을 하는 대형 비행선에서 물품을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드론으로 배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가령 지상에서 대규모 운동 경기가 열릴 경우 소비자들이 경기장 상공을 떠다니던 AFC에서 스낵류나 기념품을 배달받을 수도 있다고 아마존은 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아마존의 비행 물류 시스템 구상에는 이 밖에도 지상에서 AFC까지 물품이나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항공 셔틀 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 KBTV 브레이킹 뉴스 2016년의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2016년도 이틀이 남았습니다. 의미 있게 연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